여전히 미국 시장의 대세는 AI입니다. 반도체 쪽에서 앞으로 반도체가 이끌어갈 두 가지 섹터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장 고생했던 섹터 중에 하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음식료도 있겠지만 조선 쪽도 거의 비슷하게 봐야겠죠. 근데 조선은 또 하나 중요한 게 공급 부족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건설도 아마 토목에 연관된 해외 건설사가 더 해외 건설에 강점 있는 회사가 더 중요하게 바라보지 않나. 일단 미국 증시 보면은 좀 많이 다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우가 정체, S&P가 그래도 약간 선방, 나스닥이 혼자 뿜뿜 이런 것 대비해서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종목들 쭉 보게 되면은 소비주는 좀 탄력이 떨어졌어요. 소비주는 뭐 보니까 어제 나이키도 한 4% 빠지고 최근에 풋라커라고 있거든요. 이제 IFC 모델도 있습니다. 근데 풋라커, 그러니까 내 신발 올려놓는 그게 아니라 아유 뭐 해봐요. 네. 끝까지. 라커, 예, 라커 이거 아니고요. 예, 그 거기서도 신발 사는 쪽이다 보니까 소비재 관련된 쪽은 아무래도 지금 나오는 소비 데이터들 안 좋다 여기에 나오고 있는데 그 빈틈을 IT 빅테크가 다 차지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현상이 지금 미국의 현상인데 이걸 가만히 보게 되면 그거 같습니다. 앞으로 미국 시장은 금리를 이제 더 이상 못 오를 것이다. 여기 베팅하고 있고 또 이제 약간 한 발 나가게 되면 금리나 할 텐데 라는 걸 베팅하는 게 이제 나스닥 움직임인 것 같고 그렇죠. 이제 거기서 뭔가 기스가 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것도 확 흔들리겠죠. 그런 기반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또 달러는 아이고 이거 이렇게 진하게 나오죠. 어우, 네. 달러는 지금 오늘 기준으로는 그래도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은 한 기반이 100 엉망이네요 오늘. 네. 103대 여기서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달러 강세 계속 진행되고 있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벌써 3.7입니다. 네, 이 정도까지 와 있어서 기반은 여전히 지금 약간 달러 강세나 시장에서는 긴축 계속 된다는 의미 쪽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나스닥은 전혀 다른 쪽으로 가고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좀 다른 분위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이렇게 달러 강세로 가다 보니까 원자재 쪽 재미없습니다. 어제 보면 또 금, 은, 구리, 요즘 구리가 좀 심상치 않아요. 한 3.6달러대까지 내려오거든요. 네. 이거는 한 4달러대에서 버티던 게 여기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자꾸 중국에 대한 분위기가 그렇게 썩 수요 기반에 대한 내용들이 좀 좋지 않지 않나 이걸 계속 내포하고 있고 요즘 보면 또 BDI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알게 모르게 한 1360대 여기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한 1500대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게 이렇다는 얘기는 지금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경기 얘기를 좀 그렇게 강하게 보지 않고 있구나라는 쪽에 대한 반증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보면 어제 또 천연가스도 좀 훅 내려가고 근데 그나마 유가만 방어하고 있습니다. 한 72달러대 WTI 기준으로 그러니까 약간 조금 혼조된 국면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달러가 강세인데도 원화가 지금 이렇게 된 현상. 그러니까 어제 장중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매번 시끄럽죠. 미중 간 얘기들. 예, 이게 어제 좋은 거 하나 나왔고 안 좋은 거 하나 나왔죠. 안 좋은 거는 먼저 G7 정상회담 끝나자마자 중국이 일본 대사 초쳤습니다. 그냥. 네. 예, 조치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기다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기술 보안 문제 쪽으로 수입 안 해, 응 이러고 있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중국이 강경하게 나오는 거죠. 네. 근데 거기다 대고 바이든은 조금 심했나 싶으니까 중국에 대해서 약간 좀 완화적인, 그러니까 약간 우리 뭐 방문할 수 있다, 그 재무장관 방문할 수 있다, 우리 중국과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또 약간 완화시킨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병주고 약주고 하는 거죠 지금. 이런 쪽으로 다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직 혼돈의 이 상태. 뭐 부채 한도 협상 얘기는 안 드릴게요. 이거는 뭐 오늘 조금 이따 8시에 결과가 나오나요? 결과보다 매커시 의장이 기자회견 한답니다. 또 회의 끝나고 기자회견. 그러니까 네. 이 정치 공학상 네. 끌 때까지 끌면서 네. 상대 당의 실정을 계속 부각시키는 게 이번에 좋은 정치적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해주진 않을 것이다. 하긴 하되 네. 막판까지.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긴 해요. 정치를 좀 아시는군요, 우리 임 대표님께서. 아니 저는 들은 거죠. 제가 뭘 알겠어요. 네. 그래도 정치, 네. 노정치 색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나오는데 어제 또 특이한 얘기가 갑자기 무슨 브레이킹 뉴스 나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더니 펜타곤 근처에서 뭐 폭발했다면서요. 그래요? 네. 그 뭐가 폭죽놀이, 불꽃놀이 모르겠습니다만 뭐 폭발했다고 그래서 또 장중에 출렁이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다 돌아가긴 했는데 아이고 뭐 불안불안하긴 하네요. 뭐 이런저런 뉴스 그렇죠. 나오고. 네. 그래서 그랬지만 결국에는 돌렸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또 계속 우리 줄곧 꿋꿋하게 계신 이 블러드 형님은 어제도 또 나와서 터시더라고요. 자기의 견해를. 뭐 투표권도 없는데 왜 이러시는지. 네, 아무튼 나와서 투표권 주면 안 저럴 텐데. 그렇죠. 없으니까. 존재감이라도. 나 죽은 줄 알았지 이러면서요. 그런데 올해도 금리 인상 2번은 더 해야 된다. 얘기를 떡하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또 그냥 잊혀진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자꾸 뭐라고 옆에서 하니까 좀 신경을 쓰이는 단계 이렇게 되는데 근데 지금 그 클리블랜드 CPI 예측치 보게 되면 이번에 5월달 CPI가 예상치가 4.13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 4.9에서 4% 초반 이게 거의 1%가 확 떨어지네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물가지 떨어지니까 그래서 지난 연준 의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나. 약간 이제 모든 항상 그렇죠. 뭔가 불안하기 시작하게 되면 데이터 의존적이다.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서 김축에 대해서 강하게 안 갈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막 이렇게 비치고 그래서 이런 게 기반이 아니었나라고 생각드는데 그래도 4%대입니다. 2%대까지 떨어지려면 아직 좀 시간은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보면은 약간 또 혼조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쪽도 생각할 수 있고 이쪽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미국 시장의 변화다라는 쪽이고요. 어제 또 종목들 보니까 그래도 어제는 여전히 미국 시장의 대세는 AI입니다. 어제는 테슬라가 AI 얘기를 하네요. 근데 우리도 AI의 진심이다라는 얘기 하면서 우리가 잊고 있었어. 테슬라도 AI야. 그러면서 테슬라가 4%가 넘게 쫙 올라갔죠. 네. 테슬라 올라가고 하니까 아니 우리 큰형님 올라가는데 우리 이러고 돼? 루시드, 리비안 다 5, 6%대 올라갔습니다. 니오도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같이 그냥 테슬라가 원래 움직인 게 AI 때문에 움직였거든요. 얘네들은 왜 올라가? 네, 하여튼 그렇게 중국 업체까지 다 올라가다 보니까 전기차가 또 올라가네. 라고 해서 오늘 전기차 올라가면 2차 전지 또 괜찮은. 네. 어제 흐름이 좋았어요. 2차 전지가. 볼펜 왜 던져? 네. 좀 많이 살 걸. 이런 느낌이죠. 네. 사놓고 하여튼 그렇게 되고 오늘 만약 또 봐야 될 거는 최근에 2차 전지가 움직이면서 후발적으로 움직였던 게 2차 전지 부품 쪽입니다. 네. 그러니까 2차 전기차 부품 쪽입니다. 전장 부품 이쪽에 대해서 한번 보셔야 되는데 제가 미리 예고 드리겠습니다. 반도체의 미래는 두 가지입니다. 앞으로 반도체가 이끌어갈 두 가지 섹터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이번에 자세히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찐시황 놓치시면은 반도체 투자하시는데 좀 어려우실 겁니다. 첫 번째가 서버용은 다 아실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차량용입니다. 요거가 앞으로 두 가지가 반도체를 끌고 갈 겁니다. 이것도 차량용 보니까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 가장 지금 글로벌 리드를 하는 회사가 인피니언입니다. 그 전력 반도체와 함께 MCU라고 그러죠. 지금은 MC임. 네, 그래서 MCU라고 하는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쪽과 함께 끌고 가는 회사인데 여기서 반도체 앞으로의 변화가 다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찐시황에서 털고 거기다가 지금 AI 쪽이 그러다 보니까 어제 또 C3 AI부터 네. 이 종목 혹시 아십니까? 갓랩이라고 예. 815에는 갓수열님이 계시지만 여기 AI에서는 갓랩이 계시네요. 네. 이 회사 또 부각받습니다. 그거랑 저는 스프링 쿨러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스프링 클러더라고요. 스프링 클러 이런 회사들 이거 다 최근에 부각받고 있는 미국의 AI 업체들입니다. 근데 너무 변동이 크긴 하지만 C3는 다 아실 거고요. 이쪽 회사들 다 움직이면서 AI랑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서 이게 결국엔 또 테슬라를 이끌었지만은 어제 또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오늘부터
또 개발자 회의 하는데 라고 하니까 아니 너네만 있어 알파벳도 같이 움직이는 아주 이런 현상.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AI에 대해서 지금 되게 진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게 확인되는데 막상 엔비디아는 어제 차익 매물 받으면서 살짝 흔들렸고요. 반도체 쪽 보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제 아무래도 중국의 영향을 받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 2.8% 정도 하락했는데 어제 AMD는 또 쭉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MD가 또 조만간 이제 AI 칩에 대해서 엔비디아만 있느냐 우리 좀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나오는 거에 따라서 변화가 나올 수 있겠지만 워낙 AMD가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하지만 시장의 기대는 어차피 세컨 티어 회사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뭘 한다고 하더라도 변화가 나올지는 아직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어제 그래도 강보합권으로 끝났습니다. 참 그래도 최근에 전고점 돌파하고 나오는 변화를 보게 되면 이런 거 보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같이 움직이고 하는 이런 선순환이 나왔다. 그리고 어제 또 보니까 알리바바, 핀두어도 이런 회사들 이것도 그래도 중국을 바라보면서 움직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워낙 변동성이 심해서 추세가 그렇게 같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어제 메타가 벌금을 13억 달러를 맞았습니다. 그러게요. 네. 13억 달러면 이게 한 1조 5천억? 이 정도. 엄청난 거죠. 네. 근데 주가는 올랐습니다. 네. 1조 5천억 낼게. 잠깐만 계좌 통장이 어디 있더라? 뭐 이런 느낌이고. 내는 벌금 확정됐어. 그러고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메타가 네. 아까 하 대표하고도 그 얘기를 했는데 네. 작년에 그 막 급락하고 하던 그때와 달라진 게 네. 뭐 직원 해고한 거 그 정도밖에 없는데 이렇게 다를까요?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광고로 먹고 살았던 회사 중에 또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광고 경기가 저러고 있고 소비가 꺾이고 있는데 광고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도 비용 통제하니까 될 거야. 거기다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메타 플랫폼 만드느라고 그 오큘러스에서 그 제대로 팔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150만 원 정도 되나요? 뭐 근데 가격 계속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다 들어가는 적자가 어마무시한데 그렇죠. 그걸 다 안고 버티겠다. 한국 종목이었으면 힘들었었죠. 근데 아마 그렇게 나오는 것도 미국 시장의 특성이 아닌가 싶어서 반대로 네. 그런 기대감도 있어요. 그 AI가 그러니까 챗GPT가 가져다준 네. 메타에서의 새로운 혁신의 동력이 돼주면서 메타에서 뭔가 나올 것이다. 그럴 수 메타버스와 있죠. 관련한. 그럴 수는 있겠죠. 네. 근데 그게 아직까지 너무 막연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AI가 가속화돼서 같이 결부된다고 하게 되면 두 가지죠. AI가 뭔가 가속화돼서 나온다고 하게 되면 컨텐츠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꼭 이 오큘러스를 쓰고 봐야 될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기기를 사야 되는데 기기가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이거라도 사야겠어라고 하는 가격 메리트인데 두 가지에 대해서 아직 해답을 못 주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AI, XR도 중요하겠지만 이번에 애플이 6월달에 뭐 공개한다, 뭐 가격이 400만 원이다,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컨텐츠 같습니다. 컨텐츠가 있어야 볼 거 아닙니까? 그냥 이거 쓰고 기분 좋다 이거 쓰고 그냥 나 애플 거 샀어 그러고 가다 쿵 부딪히면 어떡합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야, 우리 그 메타 오큘러스를 저렇게 없어 보이게 표현을 하는 것도 정말 실감이 나네, 생생하게. 쓰고 잠수하고 싶어요. 막 물안경이다 이러면서 그런 게 아닐 정도면 뭔가 컨텐츠가 강하게 있어야겠죠. 근데 제 귀에 들리는 쪽은 아직 이거를 해야 돼라고 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아직까지도 생각하는 거는 저는 하게 되면 교육용 같습니다. 교육용이 이거 우리 애들한테 꼭 필요한 거네 라고 해서 아빠가 사주는 마음 이게 연결돼서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교육주와 뭐 변화를 또 보긴 하겠는데 그건 너무 나간 얘기고요. 그래서 컨텐츠가 지금 잘 생각해 보게 되면 기기보다도 컨텐츠가 더 중요해서 기기가 연결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나오고 한번 보자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고 코스피 지수는 뭐 이 정도까지 왔으면 오늘 또 약간 좀 흔들리면 나오겠지만 뭐 직전 고점 때는 적어도 시돈 들어가겠죠. 개인적으로는 오늘도 보니까 지금 달러가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에서 강세로 가기 시작하는 배경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좀 자신감을 얻지 않나
외국인들 오늘 수급도 여전히 어제와 똑같이 매수로 살아있다라고 하게 되면 2,600 가? 네, 넘어가는데 51%의 확률로 51%의 확률로 네, 그렇게 바라보면서 대응 짜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 들고 있고 어제도 보니까 시장이 그렇더라고요. 약간 반도체만큼 갔다가 약간 좀 쉬고 그 바톤을 또 2차전지가 받거든요. 받고 그러면 또 경기 민감도도 한번 받을 때가 됐죠. 그래서 조선주 칭찬 하나 드릴게요. 네,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이제 그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갖고 이렇게 적용을 어제 진짜 조선주가 그렇게 급등할 줄은 몰랐어요. 예, 그만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상황 쪽에서 바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조선주가 움직인 배경은 일단 이것도 그러니까 실적 기조만 보게 되면은 상반기에서 하반기 그래서 아마 2025년까지는 실적은 계속 좋아지는 쪽으로 가겠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원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장 고생했던 섹터 중에 하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음식료도 있겠지만 조선 쪽도 거의 비슷하게 봐야겠죠. 근데 조선은 또 하나 중요한 게 공급 부족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 중, 일 합쳐서 한 10년 사이에 조선사들이 다 날아갔습니다. 뭐 구조조정을 필두로 일감 없는데 그러면서 흔들렸던 대표적인 쪽이죠. 그러니까 이런 공급 부족이 확 떨어지다 보니까 쇼티지죠, 이쪽도. 그럼 앞으로 우리 지금 잠깐만 LNG선은 앞으로 또 겨울 가면 이것도 LNG 얘기는 또 많이 나오겠죠. 필요한데 운반 해줘야 되는데 네. 러시아가 잠궈 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 계속 발주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거 해줄 데는 없고 중국의 가자니 갖고 온 LNG 가스 반은 날아갈 것 같고 중간 오면서 열어보면 확 날아가는 이런 구조. 그러면 이거는 아무래도 해줄 데가 없는 거죠 지금요. 거기다가 원가는 벌써 후판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후판만 들어간 게 아니라 거기 들어가는 각종 원자재들이 쭉 인플레이션 압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가격 원가는 떨어지죠. 근데 신조선가는 올라갑니다. 이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다 고스란히 누릴 때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조선 쪽 보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는 왜 대우조선해양을 뒤늦게나마 밀었느냐? 독이 비어 있습니다. 올해 지금 수주량의 20%밖에 차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를 반대로 보게 되면 저 아직 다른 회사보다 못하는구나가 아니라 신조선가가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 쪽에서 아직 그러면 목표치를 채우려고 강하게 들어오겠구나. 내 뒤에 한화 있어. 내 뒤에 승현이 형님 내 뒤에 한화가 있다 보니까 한화 옵션으로 이름 바뀌고 우리 공격적으로 할 거야. 그러면 높은 신조선가를 반영하는 거는 대우조선해양이 뿜뿜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쪽이었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또 관심 있는 쪽 하나가 엔진 쪽입니다. 제가 종목은 자세하게 얘기 안 드린다고 HSD? 아니 뭐 다 알고 있는 거를 모르는 거를 안 알려주려고 그래야지. 다 아는 거를 얘기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임 대표님이 하실 정도면 오늘 매도하겠습니다. 네. 엔진 쪽도 있는데 또 그냥 범용적인 엔진 얘기하면 좀 그렇죠. 네. 그리고 안 올라가는 엔진 업체도 있습니다. 뭐 엔진 이런 것도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어제 처음으로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고 그래서 S로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또 엔진 여기 들어가는 회사 쪽에서 1분기 실적이 엔진에 들어가는 실린더 라이너 이걸 독점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때 증권사 인수하려고 했던 회사. 그런 회사도 엔진 쪽에 다 영향을 끼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거 보시는 게 좋겠다. 어차피 나중에 가면 엔진 다 바뀌어야 됩니다. 네. 벙커 씌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랬을 때 변화가 나올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쪽은 지금 MOU 체결했다고 해서 가긴 가는데 저는 기대감 선반영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전쟁이 끝나야 뭔가 본격적으로 가겠죠. 네. 아무리 국토교통부 장관 가서 우리 이렇게 할게 라고 하지만 전쟁이 계속되는데 누가 민간인이 들어가서 재건하겠습니까? 또 부서질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쪽은 그냥 그렇게 보시되 아마 실질적인 쪽으로 우리가 가자라고 해서 나오는 쪽은 건설 쪽이겠죠. 근데 건설도 아마 토목에 연관된 해외 건설사가 해외 건설에 강점 있는 회사가 더 중요하게 바라보지 않나 라는 쪽에서 이거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육계 쪽인데 이거는 뭐 구제역이니 자꾸 미국에서도 광우병 발생 얼러트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대체 수요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냥 마트 가보세요. 닭 가격 이제 싸지가 않습니다. 비싸요? 아마 움직이는데 이게 아마 그렇게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중에 쭉 움직였다가 또
또 주춤했다가 이런 쪽에 움직임이 나오니까 타이밍 잘 잡아서 잘 팔고 기다렸다가 또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네요.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름 관련주 쪽은 이거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외로 엘니뇨 때문에 지금 더운 여름이 온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7, 8월 달에 비 집중된다. 뭐 6, 7월인가요? 6, 7월 달에 이렇게 비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제습기 관련된 쪽 혹시나 진짜 비가 그런 것 같아. 얘기 나오게 되면 더운데 꿉꿉하잖아요. 교체 수요도 나올 때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거 이건 앞으로 좀 보시면서 관심 정보에 두시고 변화 나오게 되면 대응하겠다라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외국인 기관 수급 종목은 뭐 다 아는 종목들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시점에서 개인적으로는 웨스팅하우스만 합의 딱 해놓으면은 움직이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분위기 한번 보시. 에코프로비엠 뭐 외국인 기관 샀다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네.